오늘도 세상 가장 뜨거운 이슈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중동 지역이 불안불안할 때마다 교수님 영상 찾아보는데 이번에 이렇게 직접 뵙는 건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거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충돌을 본격화하는 것 같아요. 네네. 19일 오전 11시 전후로 해서 한 10시 50분 정도 된 네,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다시 반격을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전쟁 아니었나? 왜 갑자기 이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네, 먼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란이 4월 13일에 이스라엘에 반격을 했고요. 네. 4월 1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사관을 공격했습니다. 네. 시리아의 영사관을 폭격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발끈한 이란이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직접 포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네. 4월 13일에 공격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이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 군데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리아 남부에 있는 이란이 운영하는 레이더 기지를 공격을 한 것 같고요. 예. 그거는 전투기로 공격을 한 것 같고요. 어. 지금 아직 정확하게 보도가 올려지지 않고 않습니다만은 바그다드 인근에서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에서도 폭발음이 들리고 있거든요. 예. 그건 역시 군사기지인 것 같고요. 예. 이란과 관계된 군사기지. 그리고 이제 이란에서도 핵시설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나탄즈와 에스파한에 지금 그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세 곳에서 세 나라에서 연속적으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는데요. 이라크하고 이란은 미사일 공격인 것 같습니다. 네. 전투기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근데 예. 시리아는 전투기로 공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이제 또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네. 이렇게 왜 그러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왔다 갔다 싸우느냐?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한 건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란이 1979년에 현재의 그 이슬람 공화국 체제에 들어서면서 이란은 줄기차게 국가의 목표 중에 하나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팔레스타인에서 시온주의자를 쫓아내고 네. 팔레스타인에서 팔레스타인 정권을 만드는 게 이란의 목적입니다. 그게 궁금합니다. 네. 왜 다른 사람들 사는 동네 땅에 네. 거기에다가 국가를 만들지 안 만들지를 특히 다른 중동 국가도 있는데 이란이 많이 챙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일단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란에서 쓰는 페르시아를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아니거든요. 아랍어를 쓰고. 예. 그러니까 이건 아랍 문제라고 예.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48년 그리고 56년 67년, 73년 아랍과 전쟁을 4번을 했는데 예. 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이란이 왜 끼어드느냐? 예. 이란은 그때 이스라엘과 친했거든요. 아, 오히려 친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79년 혁명이 모든 걸 바꿉니다. 79년 혁명이 나면서 이란이 친미 세속 왕정에서 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과 굉장히 친했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보부를 만드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워요. 그 군사 정도였어요? 협력하고요. 보안 야. 협정하고. 예, 그런데 79년에 이란이 지금 현재 이슬람 공화국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란은 반미, 반이스라엘, 반제국주의로 가고 그리고 세속적인 왕정에서 이슬람 공화국으로 바뀝니다. 예. 그러면서 국가의 혁명의 목표 중에 하나가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왕정에 억압받는 국민들을 해방시켜서 이슬람 정권을 만들었고 예. 밖을 보니까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이 시온주의자 밑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걸 해방을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 정확하게 말하면 이란은 뭐라고 구별하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정권에 반대하는 거예요. 시온주의자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주의자에 반대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이나 또는 유대인을 반대하는 거 아니다. 이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온주의자란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 말을 안 쓰고 시온주의자라고 시온주의자. 씁니다. 네, 시온주의자. 예. 그럼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지금 이렇게 분쟁이 있는 네. 분쟁이 자꾸 높아져만 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네.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침공하면 네. 이거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도 확전을 더 도모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요? 사실 어제까지요. 이란 쪽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냐면 우리의 핵시설을 때리면
우리도 때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오. 사실 이제 이란을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아직 핵폭탄을 못 만든 상황이라고들 다들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스라엘은 핵폭탄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핵폭탄을 만들 준비가 다 돼 있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시설을 항상 노려왔어요. 예. 실질적으로 네탄야후 총리의 꿈은요, 이란 핵시설 파괴입니다. 네. 핵을 못 만들게. 예. 이 중동에서 핵을 가지려는 이스라엘만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핵 없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 우리의 최후의 마지노선이다. 다른 나라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란은 더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 핵을 때리는 게 최종의 목표였는데 이번에 때린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게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한 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예. 핵시설이 있는 군사기지를 때린 거거든요. 이란이 그렇게 노출된 곳에서 핵시설을 놓을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실험실 같은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핵시설은 지하에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그 지하까지는 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네. 이스라엘이 상징적인 행동을 했지만 확전은 바라지 않는 행동이었다고 봐요. 예. 만약에 확전을 진짜 바랬다면은 벙커 버스터를 가지고 폭격기를 날려서 그 지하 핵시설을 때려야 될 텐데 예. 그거는 미국 도움 없이는 못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때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으로서는 이제 대놓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영토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란도 이제 공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란도 어저께 계속 이란 쪽에서 나오는 게 만약에 우리의 핵시설을 때리면 우리도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때리겠다. 우리는 충분히 때릴 능력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갈 것을 생각을 해서 그런지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공격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이란이 반격하지 않길 바란다고 그랬어요. 예. 반격하면 네.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미국이 네. 끼어들 수밖에 없다. 예, 미국이 끼어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 끼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나 끼어들게 하지 마. 우리 싸움 커지잖아. 나도 싸움 원하지 않고 너도 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자. 예. 그런데 이란이 지금 그 말을 듣고 그냥 나 맞았으니까 가만히 있을까? 아니죠. 네. 아닐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좀 단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란이 잠재적인 위협 국가가 될 것 같이 여기는 이스라엘의 상황 이해가 됐고요. 네, 네. 그러면 그런 위협 국가와 사실 관계를 설정하는 게 어떻게든 서로 좀 잘 지내보자 이런 노선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잘 지내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만만한 사람 아니야 하면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요즘 보면 이스라엘이 다 불씨를 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얼마 전에 그 이란의 국방부 차관이자 핵물리학자도 사실 이란 쪽 입장에서는 이게 이스라엘 소행인 걸로 보인다. 암살한 게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좀 전에 핵시설을 파괴하는 게 이스라엘의 꿈 중에 하나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건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미국과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워게임 같은 거 시나리오 만든 거를 막 언론에 공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도발을 시키는 것 같거든요. 네, 도발하죠. 그럼 이스라엘은 내부에 이렇게 폭격도 한번 당했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이거 자꾸 도발을 할까요? 그러니까 핵을 없애야지만이 네.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핵을 이란이 가지고 있다면 또 친한 나라도 아닌데 예. 친한 나라가 가져도 불편해요. 예. 이스라엘로서는 그 나라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요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많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예. 어느 나라도 믿지를 않아요. 아. 제가 이거 미군에게 들었던 얘기인데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같이 공동 작전을 하잖아요. 예. 이스라엘군은 절대 미군의 지휘 체제에 안 들어간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미국과 그렇게 친한데도 예. 그게 이스라엘이 그동안 역사 속에서 하도 고통을 많이 당하고 사기를 많이 당해서 네. 어떤 나라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나라 밑에 편지 안에서 전쟁이나 작전을 작전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그 정도로 독립심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말려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의 안보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란의 핵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서든지 파괴하겠다. 예, 그 목적이고요. 이제 네. 이란으로서는 지금 사실은 또 체면이 손상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방공망으로 완전히 다 막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란도 반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반격을 할 것인가는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날짜를 고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짜인데요? 이 오늘이 예. 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예. 생일이에요. 생일이에요? 네, 생일이에요. 아. 그래서 아마 이날을 고른 것 같아요. 아. 저는 이 생각까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속된 말할 때 생일빵, 네. 예, 그거를 그러니까 너 한번 이 기쁜 야. 날 한번 울어봐라 한 식으로 때린 게 아닌가. 예, 호적상 그러니까 호적상 생일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태어난 날이 오늘이라고 그러거든요. 4월 19일.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군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저는 미국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네. 트럼프 때도 그렇고 오바마 때도 그렇고 바이든 때도 한결같이 추진하던 노선이 네. 가장 큰 틀은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네. 어찌 보면 미국은 이제 중동에서 예전보다는 발을 많이 빼겠다 이런 노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국 말 안 듣고 야 하지 마 했는데 이걸 해버렸으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하고 발 빼도 그만일 것 같은데 왜 우리 이스라엘 이란 니네가 다시 이스라엘 괴롭히면 우리도 도울 수밖에 없어. 그 관계 도울 수밖에 없다는 그 관계는 왜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일이 연이었으면 1982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할 때요. 예. 미국이 엄청 반대했습니다. 막 예. 화를 내고 욕하고 그랬는데도 들어갔죠. 근데 미국이 어쩔 수 없이 같이 도와줍니다. 예. 그래가지고 미국 해병 한 30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이 이 미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예. 그리고 또 이거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2006년에 지금 시카고 대학의 그 교수인 미어샤이머 이분 유대인이에요. 예. 유대인이니까 이런 책을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썼냐면 책 제목이 이스라엘 로비와 미국의 대외 정책, 외교 정책. 예. 그런데 이분의 요약을 한다면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이분이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미국이 정상적으로 국익에 맞는 외교를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하마스 전쟁에서 미국이 어떻게든 휴전시키고 강압시키고 하는 게 맞잖아요. 미국이 네. 국익은 맞거든요. 예. 하도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욕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아, 로비 때문에. 네,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미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는데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그 조사 중에 하나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쟁을 멈춰야 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니까 예. 공화당은 한 60%, 네. 민주당 당원들 한 80%가 전쟁을 그만둬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정작 공화당 의원과 예. 민주당 의원은 전쟁 반대하는 일이 4에서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이 분리돼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걸 이제 미어샤이머 교수 얘기한다면 그게 이스라엘 로비죠.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핵을 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네. 이번 어떻게 보면 양상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도 핵 시설을 타격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관건일 것 같은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근데 요즘 중동 아라비아 반도의 분위기를 보면 빈살만조차도 나도 핵을 갖고 싶다라는 냄새를 많이 풍겨요. 사우디조차도.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꼭 이란만 그 신경 쓸 게 아니라 이제 사우디도 그러면 신경을 써야 되는 건지 이러다간 진짜 설마 사우디까지 핵시설을 타격하는 건 아닌지 뭐 어떻게 돼가는 걸까요? 그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예. 이란과 이스라엘은 앙숙 관계잖아요. 네. 일단은요,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란은요, 네.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나라로 이스라엘- 인정하지 않아요. 아, 예. 제가 우리 박정호 선생님하고 사이가 네. 나쁜데 예. 박정호 선생님하고 나는 완전히 인간을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나오는 박정호 선생님 뭐 모임에 나왔다. 그럼 나는 그 모임에 안 가요. 아, 예. 저하고 만약에 이제 뭐 게임을 해야 된다. 결승전에 붙었다. 그럼 전 포기해요. 아, 그래요. 네. 와. 그러니까 이란은 아예 이스라엘을 완전히 부정하는. 속된 말로 생까기 작전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월드컵 축구에서 그럴 리는 없지만 월드컵 축구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결승에 붙었다.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이란 포기합니다. 와. 그리고 금메달 젠탄전에서 이란 선수가 가서 금메달 따고 싶잖아요. 근데 예. 이스라엘 선수가 있다면은 개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겠지만 국가에서 강제라도 포기시켜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싸우지 않고 금메달을 갖고 가요. 예.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이 불편하죠. 네.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핵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 이란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갖는다. 예. 근데 이란이 그렇게 어리석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안 가질 것이다라고 이제 희망 섞인 얘기를 해요. 물론 거기에서는 갖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최근에 작년에 아주 가까운 시기에 모함마드 빈 살만 그 왕세자가
미국에 이런 조건을 걸었죠. 세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손을 잡고 싶어요. 예. 예, 손을 잡고 싶은데,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건을 겁니다. 미국한테. 미국도 야 이스라엘하고 좀 손을 잡아봐라. 예. 그러니까 마몬 빈 살만이 우리는 세 가지 조건을 걸어요. 첫 번째, 네. 방위 조약을 하자. 방위 조약. 니네 한반도 지키는 것처럼 우리 방위 조약을 하자. 아, 미국에게요? 네, 미국한테 아. 미국이 너 우리가 만약 공격받으면 무조건 개입할 수 있는 방위 조약을 하자. 네. 근데 이게 미국 의회를 통과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우디에 지금 미군 부대도 있고 해서 다 방위 조약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확실하게 굳히고 싶은 거죠. 조약으로. 조약으로 네, 문서로. 네. 두 번째로는 예. 최첨단 무기를 팔아라 우리한테. 음. 왜냐하면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인데요. 미국은요 중동 국가에다가 무기를 많이 팔잖아요. 예. 근데 최상급만 이스라엘에 팔아요. 아, 그것도 몰랐네요.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최강국이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F-35를 팔아도 네. 이스라엘한테는 최상품이고 다른 나라한테는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파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 최첨단 무기를 똑같이 팔아라. 세 번째가 이제 우리 핵 농축하겠다. 예, 핵 발전뿐만 아니라 농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면 야 한국처럼 우리 미국식으로 해라. 우리가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 무함마드 빈 살만이 야 한국이나 미국 프로그램에 우리가 핵 농축 못하지 않느냐. 그거 말고 우리는 농축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미국으로서 고민이죠. 그렇죠. 사우디가 농축하면 다른 나라 다 농축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UAE도 옆에 예. 한국이 우리가 지어줬는데 예. UAE 농축 못하거든요. 예. 우리하고 똑같이 예. 농축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그렇죠. 의외로요. 예.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미국한테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손을 잡아야 되니까. 아. 그리고 그거를 미국 니네들이 컨트롤하면 되지 않느냐. 음. 사우디한테 안 맡기고. 그러니까 핵을 바라보는 눈이 이란과 사우디에 대한 핵이 이스라엘은 달라요. 왜냐면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은 사우디아라비아 손을 잡고 싶은 겁니다. 물론 네탄야후 말고 네. 이 이스라엘의 많은 전문가들은 반대를 하고 있죠. 네. 사우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요. 2015년만 해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네. 미국이 전투기를 파는데 근데 네. 최신 무기를 사우디에 판다니까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 난 줄 아세요? 왜요? 최첨단 무기를 팔아서 그 사우디의 조종사가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이슬람 극단주의자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너무나 증오하는 조종사가 그거 몰고 자폭으로 우리한테 오면 어떡하냐 이거죠. 예, 항상 이스라엘은 뭐든지 이렇게 두드려보고 가거든요. 네, 네. 그랬던 이스라엘이 사우디한테 이렇게 한 이유는 사우디하고 손을 잡아야지만이 완전하게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탄야후의 작전이 이겁니다. 그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은 전 세계 아랍 인구의 한 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2%가 98%의 아랍인들을 믿고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반항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98%의 아랍인들은 이스라엘과 사이도 안 좋고 예.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계속 거기를 지지를 하니까 어거지라도 이 2%가 계속 그렇게 끌고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2%하고 먼저 친해질 게 아니라 2%는 친해지긴 어려우니까 차라리 98%하고 먼저 친해지자. 그래서 수교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UAE하고 2020년 수교하고 네, 네. 마지막 카드가 사우디인 거예요. 사우디만 하면 이제 거의 98% 완성되거든요. 그럼 뭐냐면 98%하고 우리가 친구가 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만이 있어서 싸울 때 이 친구들이 강하게 못할 거다. 강하게 못할 거고 그리고 친구들이 야 그만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관계 때문에 지지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보는 거예요. 네. 98%를 먼저 구워 삼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의 핵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른 시각을 갖는 거죠. 네타냐후는 다른 생각을 가진 거죠. 이해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사우디가 지금 핵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인지는 말씀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이죠. 근데 예.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은 가지고 있지만 저희 없는데요 하는 거 그런 논조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핵이 있다 없다 얘기도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그러나 모두가 다릅니다. 핵 보유국이라는 있다. 걸. 예. 그러면 이란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이란 아직 핵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해서 90%까지 농축할 능력은 됐고 농축할 능력이 됐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핵을 만들 수 있는
재료는 확보했다고 봐요. 예. 그런데 그거를 다시 폭탄으로까지 연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란은 아직 핵 아직 보유국은 아니고. 아닙니다. 예. 네. 그러면 아라비아 반도 근처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핵 보유국으로 짐작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뿐이네요. 네, 이스라엘뿐이죠. 그럼 이것도 참 놀랍네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북한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네, 네. 드리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전쟁 억제력이 높다라는 게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거가 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미국이 오만 가지 나라들 다 직접 들어가고 뭐 20년 가까이 통치도 하고 그러는데 북한은 들어가질 못해요. 네.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도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분리돼서 나왔을 때 그 핵 몇 개 가지고 있었던 걸 네. 그걸 반납만 안 했으면 네. 과연 러시아가 이렇게 마음껏 침공했을까 이런 뭐 지금 그렇죠. 소가리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검증된 전쟁 억제 수단으로 가장 확실한 건 핵인가 보다 했는데 네. 이스라엘은 핵 보유를 한 걸로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인정은 본인들이 네. 안 하고 있지만 네, 네. 그런데 이란은 무슨 이 용기로 이런 나라를 직접 타격을 하나요? 무조건 꺾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꺾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란은 정밀 타격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 뭐 그게 쉽게 이 핵시설을 타격한다고 해서 핵이 뭐 바로 뭐 표면에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예. 어딘가 다 깊숙이 숨겨 있을 거고요.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네. 처음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본토를 네. 타격을 했을 때 네. 그때 뭐 너무 구닥다리 무기로 네. 그리고 너무 핵심 시설도 아닌 거에 아주 미약한 피해만 입힌 게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일 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요. 네. 심각하게 때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사전의 시나리오대로 대련하는 그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이스라엘과 이란은 사전 대련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99%를 막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전 세계한테 뭐를 하냐면 야 이란의 공격은 허접하고 예. 아무것도 아니네. 니네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래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보복을 하려고 그럴까요? 타격이 있는 거죠. 음. 타격이 있습니다. 네. 그 타격이 어디 있냐면은 그 네바팀 공군기지인데 그 네. 네바팀 공군기지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군기지예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어디를 맞았냐면 골란고원에 있는 정보센터도 맞았어요. 예. 골란고원이라는 것은 시리아한테 뺏은 땅인데요. 음. 거기에 정보 부대가 있는데 모사드에 거기서 시리아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공격을 하는 데인데 거기에 정보 기지가 맞았어요. 네. 그리고 네바틴 공군기지 밑에 남원 공군기지도 맞았고 이란 쪽에서 말하는 걸로는요. 자신들의 15발의 초음속 미사일이 가서 정확하게 다 꽂혔다 얘기를 했고요. 예. 처음에는 그걸 다 미국에서도 부정했는데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가 최소 13발이 꽂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있어요. 있는 거군요. 충격이 있고요. 그게 다 어디냐면 핵시설 근처의 공군기지예요. 예, 핵시설 쪽으로 날아왔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합동 대련이나 시나리오 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군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 이스라엘 쪽에서 피해 상황을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 제가 그냥 이란 쪽 얘기만 전해드리는 거고요. 이란 쪽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번에 공격으로 이란의 이스라엘의 모사드 공군 그 정찰 부대 요원이 44명 네. 죽었고 예. 18명이 다쳤다고 그래요. 근데 네. 이스라엘에서는 보도를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건 순전히 이란 쪽에서만 나온 보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뭐 확인 안 해줄 거니까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사실이 맞다면 이스라엘은 보복하고 싶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변수들을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변수 중에 하나는 혹시 미국 대선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이제 불과 한 뭐 5, 6개월 지나고 나면 이제 미국에서 또 리더십이 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네네. 있는 건데 만약에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뀐다 그러면 중동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런 큰 그 기저라고 해야 될까요? 흐름이 바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일단 뭐 트럼프 후보는 전쟁에 지금 가짜 전쟁도 빨리 끝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 후보가 네. 진짜 그 평화를 갖고 오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현재 전쟁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당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건지 사람들의 마음을 닫기 위한 건지 예. 반대당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전쟁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특이했어요. 트럼프 네. 대통령은 집권기에는 네. 오바마와 달리 이란에게 적대적으로 대했다는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을 그만두라고 해서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고요. 예. 자, 이란 문제는 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저희 짧은 상식으로라도 미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 지금의 미국의 주류 정치인들이요 어렸을 때 다 봤어요. 이란에서 외교관들이 444일 동안 잡혀 있는 걸 다 예. 봤고 이란이라는 나라는 악마와 같은 나라처럼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요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란을 더 괴롭혀하면은 저는 더 지지표는 더 올라갈 거예요. 아, 유권자 표가 더 모이는 거군요. 네, 이란을 너무 싫어하니까. 예, 그런데 이제 확전은 원하진 않겠죠. 예. 전쟁 되면은 원하지는 않겠지만 네. 어느 정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란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도와준다면 오히려 편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 전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대선 결과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간에 네. 미국의 큰 어떤 뭐랄까요 유권자의 표심이 네. 이란에 대한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두 분 다 모두 이 전쟁에 대해서 뭐 아주 굳고 뭐 불참하거나 그게 아니라 상황이 되면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란이 반격을 해가지고 네.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네.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네. 예, 그 말이 저는 상징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제어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란이 그래 너 뛰어들 거야? 그러면 내가 좀 참을게 하고 안 쏠 상황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이란이 지금 이제 오늘 공격 맞았으니까 어떻게 반격을 할 거지? 근데 이란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반격을 무자비하게 하겠다고 그러세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공격은 이란이 뭐 구형 무기 대방출 뭐 그런 식으로 좀 오래된 무기를 날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한 자락 깐 거죠. 그 다음 공격은 더 제대로 된 신형으로 걸로. 더 셀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긴장 강도가 높아갈 수밖에 없고요. 네. 이란이 그 동안에는 맞아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예. 전략적 인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때린 다음에 네. 이란의 그 군 사령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대하는 우리의 셈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예, 바뀐 셈법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바뀐 셈법이 뭔지는 이제 이번에 폭격을 맞았으니까 예.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중국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요즘 들어서 더더욱 돈독하게 이란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논조가 많더라고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란이 뭔가 전쟁을 수행할 때는 본인들도 뒷배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자든 아니면 경제적인 거든 간에요. 중국은 왜 이렇게 굳이 이란 편을 많이 드나요? 중국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예. 예, 중국은 자족이 20%밖에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중동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란이 제재를 받아서 석유를 못 파는데 파는 석유를 전부 다 중국으로 갖고 가잖아요. 예, 만약에 이란에서 막히면 중국도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예. 어느 정도 이란이 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경제 전문가마다 조금씩 의견은 다르던데 최소 100만에서 300만원으로 보거든요. 예. 그게 다 중국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죠. 물론 정상가는 아닐 거예요. 굉장히 싸게 갖고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편을 들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적대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았죠. 괜찮았죠. 네. 근데 이스라엘이 미국 말 들으면서 완전히 이제 중국을 배제를 했으니까 이스라엘 편을 들 수는 없지만 또 이란 편을 완전하게 드는 것도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거니까 중재를 해봤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뭐 중국이 중재한다는 얘기는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데 하나의 그림은 이란 쪽에서 나왔던 그 보고서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저도 그걸 굉장히 유심하게 지켜봤는데 그 제가 확보한 거는 그 도표를 확보해봤는데 예.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세계 정세를 이란의 굉장히 보수적인 보수 싱크탱크의 대변인인 사람이 작성을 해서 예. 강의를 하는데요. 미국의 적이 세 나라라는 얘기예요. 러시아, 이란, 중국. 예, 그래서 러시아는 누가 막냐면 미국이 후원을 해서 나토가 막고 네. 전장이 우크라이나. 네. 그리고 이란은
이란과의 전장터는 팔레스타인이고요. 네. 그 전장터에서 같이 싸우려는 아랍 나토, 아. 친아랍 국가들, 예. 친미 아랍 국가들과 예. 이스라엘이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아시아는 중국과 부딪히는데 그 전장터는 대만이고 거기에 동아시아 나토, 한국과 일본, 아. 이 미국의 서포트를 받고 막는다. 이제 그게 2020년부터 40년까지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도표를 예. 그려가지고 했더라고요. 네. 그 전략센터에서 네. 아마 이제 핵명수비대와 관계된 전략센터인 것 같은데 그게 현재 인식이라고 보고요. 네. 갈수록 러시아, 중국, 이란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고 예. 중국보다는 이란이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은요, 이란의 가장 큰 문제가 방공망 예.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최신 전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신 전투기가 없기 때문에 이란의 전투기는 낡았고 예. 다른 나라와 싸우기 어렵거든요. 근데 예. 러시아가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러시아와 군사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러시아가 이란을 백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그런 관계에서 또 궁금한 게 중국이란 나라는 이란뿐만 아니라 뭐 카타르나 UAE 그리고 사우디에서도 적지 않은 석유를 다 전량 수입해가는 대표적인 경제 대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란과 그리고 사우디나 여타 또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네. 중국이 이란 편을 드는 것을 사우디나 카타르나 UAE나 이런 데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특징이요. 누구 네. 편은 완전히 몰입하지 않습니다. 어. 예, 몰입하지 않고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도 중국하고는 나쁘지 않아요? 좋은 관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오. 중동 전체는요 지금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냐면 예. 적이 없는 외교 정책이에요. 예. 이건 그래서 이제 그거를 2016년에 실질적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웃과 싸우지 말고 콜드 피스라도 하라고 그랬었을 때 네. 그때 사우디 쪽이나 이 소위에서 친미 아랍 국가들이 그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옆집에 강도가 있는데 강도하고 친해지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그 비판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오바마가 얘기했던 2016년에 콜드 피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경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전쟁이 없어야 되는 거죠. 예. 따라서 이 모든 국가들이 전쟁의 확대를 원하지를 않아요. 예.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확전이 없을 거라고 봤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번에 못 참고 또 공격을 했으니까 또 이란의 공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조심스럽게 말하면 확전까지는 되지 않지만 양측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싸울 것 같아요. 네. 뭐 이번에 사실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태를 지금 쭉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들한테 뭐 미국, 중국, 러시아 등등 대외적인 여건 변화들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주셨잖아요. 이런 걸 쭉 보셨을 때 흔히 말해서 5차 중동 전쟁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5차 중동 전쟁이 되면요. 예. 세계 경제 마비됩니다. 우리 큰일 납니다. 예. 우리 이거 방송 녹화 못할 겁니다. 전기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그 정도로. 네. 왜냐하면 5차 중동 전쟁하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참전하겠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아랍 국가들이 기지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럼 아랍 국가들이 간접적으로 참전하는 거예요. 예. 영공 열어줘야 되는 거고. 예, 그렇겠네요. 예, 그럼 이란에서는 그거를 니네는 어쩔 수 없이 영공 열어줬으니까 뭐 이해한다. 이거 하겠습니까? 안 예. 하죠. 그러면 이란이 할 수 있는 반격은 뭐겠습니까? 이날은 내가 그래 지더라도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 중동에 있는 산유국의 유전에다가 미사일 한두 방씩만 꽂으면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호르무즈 문제가 아니라요. 네. 유전이 직접 타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란은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주변 국가도 그게 없길 바라는 거고 미국도 바라는 거죠. 아니 다 폐허가 돼서 이기면 뭐 합니까? 그리고 그렇죠. 어차피 이란을 정복해 가지고 점령을 한다는 건 어려워요. 예, 지상군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100만 이상이 필요하고 100만이 가서 얼마나 죽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 전쟁 미국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라앉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중동 정책이 우물쭈물해요. 왜 그렇게 됐죠? 옛날엔 기민했던 것 같은데. 원래 중동 정책이 항상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세우질 않고 예. 순간순간의 이익에 대단히 민감하죠. 예를 들면은요. 예. 탈레반에 만든 나라가 미국이에요, 결국에는. 그렇죠. 원인을 따져보면. 예.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원칙이 뭐냐면은 냉전 시대에는 소련만 힘들게 하면은 우리의 정책은 성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겁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되어왔고 그 다음에 이건 미국 내에서 바이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미국의 중동 정책에 문제가 있고 거기다 또 하나
무엇인가 하더라도 뭐를 하더라도 비난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 네. 즉 이스라엘의 면책 특권. 이게 중동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요. 아니 1961년에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이 채택이 됐고 64년부터 발효가 됐고 우리나라는 71년에 가입해야죠. 우리나라도 그 조약을 따르고 있는데 네. 어떻게 영사관을 공격합니까? 음. 그럼 영사관을 공격했으면 국제사회가 비난을 해야 돼요. 네. 미국도 비난을 해야 되는 네. 거고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놓고 이란이 거기에 반격하니까 이란 니네들 나쁘다 이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사실은요, 이 안보리에서 이란 공격한 다음에 회의가 열려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비판을 하니까 러시아 대표가 정말 뼈아픈 말을 했어요. 예. 이스라엘의 영사관 공격은 괜찮고 이란 공격이 잘못됐다면 이거는 주객이 전도가 된 거다 이거죠. 둘 다 비난을 해야지. 네. 이게 서구 국가들의 이른바 서구 자유주의 질서에 있다는 서구 국가들의 이중잣대가 그냥 드러난 거거든요. 이게 바로 미국 중동 정책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스라엘의 면책특권이라는 거고요. 이게. 네. 어찌 보면 이렇게 중동이 또 불안해지게 된 그 근원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미국의 중동 정책의 큰 기조인 아브라함 협정. 자꾸 발을 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큰 형님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들썩들썩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미국은 그럼 왜 굳이 아브라함 협정 등을 통해서 니들끼리 잘 지내고 우린 간다라는 논조에 가까운 그런 행보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중국 잡으려고요. 중국 잡으려고. 네, 미국이 최대한 중동에서 발을 묶여 있지 않고 예. 발을 빠져나와서 중국 잡으려고 하려고 합니다. 음. 근데 사실은 트럼프의 정책은 아니에요. 네. 언제부터냐면요. 2011년 10월 달에 오바마 행정부 때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포린 팔러시에 글을 씁니다. 네. 미국의 태평양 시대라는 거기 그러면요.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동안은 대서양에서 유럽 국가들과 번영을 이뤘다면 이제는 태평양 시대다. 태평양에서 아시아 국가와 협조하면서 번영을 이루겠다. 왜냐하면 미국도 태평양 국가니까. 예. 그러면서 그때 나온 게 피보트 에이시아입니다. 네. 아시아로 회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만 예쁘게 했죠. 그건 중국 봉쇄 작전이거든요. 예. 그때부터 시작돼서 발을 빼려고 그랬고요. 예. 발을 빼려고 그랬을 때 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셰일 오일과 가스 때문에 예. 가스 덕분에 미국이 2011년에는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 201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됐잖아요. 예. 중동 석유에 가스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모아서 중국으로 잡으려고 가려고 그랬던 거죠. 예. 그리고 그 기조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예.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장을 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번 점점 불안해져 가고 있는 이 중동 지역에 여러 이 일들이 있지만 뭐 이란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관계들이 많았거든요. 이란이 경제적으로 고립됐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덜어주면서 우리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왔었고 그리고 적지 않은 이란산 원유를 우리가 또 수급해서 사용하고 있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이란과의 관계 설정, 우린 뒤에 또 미국도 보여야 되고 서방 국가 또 잘 지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행보를 해야 맞을까요? 예, 정말 어려운 관계예요. 네. 왜냐면은요. 우리가 이란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걸 되게 싫어하는 나라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인데 예. 이스라엘에서는 야 북한과 핵 관계가 있는 이란과 경제 관계를 해서 이란이 돈을 많으면 핵을 발전할 거고 그러면 니네들은 결국에는 북한을 돕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계속 우리한테 압력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란과 경제 관계에 항상 문제를 삼는 게 안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 우리가 만약에 이란과 굉장히 가깝게 지리적으로 가까웠으면 이렇게 친해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랬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최대한 이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란을 적대시하기보다는 이란을 우리 편으로 계속 만들 수 있는 작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독자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계속 사라집니다. 예, 전 세계가 지금 자꾸만 러시아, 중국, 이란이 한 묶음이 되고 예. 거기에 미국이 적대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는 결국 미국 블락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약한 고리죠 우리가요. 네. 근데 예전에 이란이 경제 제재를 받고 있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독특한 결제 방식인 어떻게 보면 원화로 결제하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이란에게
들어가서 적지 않은 성과,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란인들도 그 과정에서 좀 뭐랄까 좀 더 영리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한국 기업들이 돈만 벌고 가네 이런 인식이 있는 건지 정작 어느 순간이 되니까 우리 진출해 있던 LG전자랑 삼성전자도 결국은 거의 퇴출되다시피 해서 발 빼버려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다시 뭔가 이란이 고립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란과 호혜적인 관계로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우리 잘못이 아니라요. 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원화 계좌를 해서 예. 우리가 이란과 관계를 맺었었잖아요. 근데 그 돈을 우리가 줄 돈이 70억 달러가 있었는데 네. 그럼 미국이 막아가지고 못 줬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 못 줬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이란과 인질 교환하면서 그 돈을 풀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 우리가 줘야 될 돈을 못 주게 한 다음에 자신들이 필요할 때 쓴 거예요.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그렇네요. 예, 제가 사실은 그 미국하고도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굉장히 화를 냈어요. 왜 우리가 필요할 때 풀어줘야지 너희들 필요할 때 풀어줘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란에서 완전히 임진이 끝난 거거든요. 그때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압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압력을 줬고요. 예. 그래서 지금 대장금이라든지 주몽으로 우리 인기가 뭐 상한가를 쳤다가 네. 지금은 그 돈 때문에 돈 문제를 얽힌 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하한가입니다. 어려워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다시 관계가 복원될 수 있는 여지조차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이제 돈은 어쨌든 끝났으니까 예. 이제 다시 꾸준히 새로운 관계를 맺고 이란을 달래고 또 친해지면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결국엔 궁극적으로 미국이 압력이 있으면 우리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과연 우리가 독자적인 공간을 얼마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독자적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설득하면서 우리가 이란하고 좋으면 너희들도 좋은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그 공간을 넓혀가는 게 이게 이제 외교의 기술이죠. 그렇군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처한 독특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들이 고립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랑 어떤 관계가 될지를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네. 제일 좋은 거는 어디에서도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그렇죠. 좋잖아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혹시 이란 제재가 있다면 우리 이란 제재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동에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동이 평화롭게 다 잘 지내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스라엘이 그걸 양보할까요? 그러니까요. 현 이스라엘 정부 네타냐후 정부는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란 핵 제거, 네. 그다음에 완전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유대인들의 국가.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 지금 현재 극우 정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90년대까지만 해도 시몬 페레스 그리고 이사크 라빈 이 두 거물 정치인이 있을 때만 해도 네. 팔레스타인 문제로 자자소선 싸울 수는 없으니까 팔레스타인과 평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그 두 분들의 세대가 끝나면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쉽게 말하면 오른쪽으로 너무 달려버렸거든요. 네.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현재 내각은요 팔레스타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스라엘 내부 국민의 어떻게 보면 절대 다수의 의견이 약간 극우 성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네, 봐요. 전체로 극우 성향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이 이 문제가 끝나는데 근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네타냐후 정부가 생각하는 팔레스타인 문제는요 팔레스타인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쪽 지역이 계속 불안불안해 보일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바쁘시겠지만 종종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고견 좀 네,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